방송을 보면 제가 아는 이호선 교수님보다 좀 세게 그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고양이인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자기 정의 때문에 가족은 이거야. 우리는 천륜이라고 생각하고 대신할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 공동의 부모를 가지고 있잖아. 너랑 나는 법으로 묶여 있잖아. 그리고 네가 나랑 헤어져? 야, 너 나랑 재산 분할해야 돼. 네 엄마 아빠가 얼마나 울증을 생각 안 나? 저는 가족은 천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전에도 진짜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가졌던 것 같은데 상담을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 이슈가 좀 있네 라고 찾아온 사람들은 박수 쳐줘야 된다. 잘 오셨다. 여기 보통 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떻게 큰 결심하셨냐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민감성도 있고 이제 반추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요즘엔 내가 왜 이러지? 뭐 다른 사람은 나한테 왜 이러지? 이런 걸 막 반추하는 사람이 오잖아요. 오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요? 이런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이 그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세요?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어떻게 느끼세요? 예민한 거 같으세요? 예민하다고 꼭 예민한 거예요? 안 예. 예민한 거 그럼 안 예민한 거예요. 그러면 예민하다면 왜 예민하다고 느끼는지 안 예민하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예민하다고 보는 것 같은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세계를 좀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상담 현장에 이런 예. 얘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답도 가지고 온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답안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답을 가져온다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의 해석 세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 해석 세계를 들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해석 세계 속에 이 사람이 아쉽게도 보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면 조금 더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보서 조망할 수 있게. 내가 A라는 마을에서만 살아서 이 마을 세계의 모든 룰만 알고 있다면 산에 올라가서 옆 마을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이런 마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을도 있는데 요 마을에서는 이런 룰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혹은 노란색 마을인데 빨간색 그다음에 보라색 마을에서는 이런 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마을과 B라는 마을은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라고 선택이라기보다 열어놓고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예민하다. 요새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민하고 스스로는 굉장히 상처받았다 느끼고 또 때로는 발가 벗겨졌다고 느끼고요. 그리고 나는 이 피해자예요. 전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야 돼요. 평생 수치감 갖고 살아가야 돼요. 평생 나는 마치 상처로 벗겨진 자처럼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그럼 정신 차리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들? 이게 왜냐면 첫째, 상처 벗겨졌다. 그래서 당신은 이 상처를 이렇게 보듬거나 치료하거나 어떤 대안을 가지는지 물어봐요. 상처에만 집중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상처 가지고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얘기는 계속 벗겨져서 피가 줄줄줄 나요가 아니라 피가 안 나는 시점도 있었던 거예요. 견딜 만한 시점도 있었던 그렇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의 예민하지 않았던 지점은 왜 예민하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예민함을 더 크게 느끼는 그 환경이 있다면 그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거고 조절할 수 있으면 조절할 수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예민하게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는 이 사람이 이 예민함을 외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이 근원이 뭔지 또 이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저도 예민해요. 다 교수님 예민하잖아. 그럼. 근데 다만 몇 가지가 있죠. 첫째, 들키지 않는다. 두 번째, 약간 둔하다. 세 번째, 머리가 나빠 금방 잃는다. 이런 세 가지가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예민함의 증상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부끄러워서 숨는지 얼굴이 그냥 빨개지는지 아니면 쌍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 중에 더 나은 선택은 뭐가 있는지 예민함에 대한 대처법을 함께 나누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민하다고 느낀다면 예민한 거거든요. 대신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라는 사람을 좋게 보는지 이거 되게 중요해요. 피해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민함을 부끄럽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민함을 부끄럽게 보는 사람이랑 예민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사실 내게는 크게 보이는 것뿐이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감정 뭐가 있냐? 쭉 얘기해 보잖아. 예민함이 one of them,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되면 예민함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요. 또 이 예민함을 통해서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통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나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억울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만 좀 사업 망하면 억울한데 다 망하면 또 괜찮잖아요. 왜? 저만 이상해? 네, 맞는 말씀. 여러 옵션을 조망할 수 그렇죠. 있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예민한데 나만 예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 정도는 예민하다라고 해서 평균값을 알려줘서 당신이 평균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 평범한 수준 내에서 내가 어떤 예민함을 갖는 거구나라는 걸 알면 한결 자기 자신에게 조금 그래도 관대해진다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얘도 조금 더 둔감해지는 이런 상황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한민국의 모든 예민한 분들 뭐 상담해 와도 아이 그 정도 갖고 왜 왔어? 너무 예민해라고 안 한다. 조금이라도 예민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전문가를 만나면 높은 곳에서 조망하면서 자기를 더 넓고 크게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또 그냥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날 때부터 예민했던 것처럼 조금 까칠하고 정말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까칠하고 예민한 사람들은 전 그건 성격이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로 기질이? 예민하다고 판단해요. 그냥 그건 지 성질이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말 예민한 건 특정 상황에 특정한 감각이 있어요. 일종의 알러지 반응 같은. 근데 모든 것들에 대해 까칠해? 그건 성격이 나쁜 거예요.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뭐 저도 가끔 그런 분이 있는데 이제 우리 가까운 분들끼리 이제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담 좀 받아보려고 내 얘기 좀 물어보려고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 아니야 이거는 진짜 심리 상담 제대로 받아야 돼. 예약해갖고 전문가 만나서 좀 상담 오래 받아야 될 것 같아. 이런 분도 가끔 있지 않나요? 이런 전제는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럭저럭 살아가거든 그 문제는 그냥 두어라. 살아갈 만하면 일상생활이 깨지지 않으면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센 게 일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문제는 나름 핸들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내담자들 중에 이렇게 오면 첫 번째, 겉은 멀쩡한데 안이 문드러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겉은 다 문드러진 것 같은데 안은 또 단단한 분이 있어요. 안이 단단한 분들은 연고 바라면 되는 거예요. 몇몇 가지 코칭이나 상담적인 요런 기법들이나 멘토링 같은 개념 같은 거. 교수님의 동영상만 봐도 되는 거지? 그런 건 잘 안 돼요. 안 돼. 일단 오긴 와야 되는 거지? 그 상황에 그 사람에게 맞는 일종의 솔루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은 내면이 단단하고 안쪽에 충분히 가진 게 있고 살짝 까진 문제로 생겨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해지기 전에 이 부분을 다루기만 하면 돼요. 이런 건 정말 한두 번 만나도 해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겉은 너무 멀쩡해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안이 붕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고름이 꽉 차 있는. 본인은 어떻게 알아? 본인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교수님 보시기엔 딱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아니 저도 딱 보면 몰라요.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이 못 보시는데 제가 어떻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제일 먼저는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심리적으로도 예, 그렇고. 에너지를 이제 받치는 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축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녹아내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에너지를 계속 힘을 넣어주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고 네가 우리 속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과거에 이런 힘이 있었던 사람인지 기억을 다시 일깨워주고 이런 과정이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전한 소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위험하거든요. 소진으로 끝나는 걸 좀 본 적이 없어요. 보통은 우울감이 동반이 되고요. 우울감이 동반된 소진감이 오래 가면 제가 볼 때는 자살 충동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허망감이나 공허감하고 아주 하나의 그 마치 들러붙는 자석처럼 이런 것들을 쫙 긁어 모아서 이 사람이 이 들러붙은 것들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무슨 고슴도치처럼 이런 사람들인 경우는 완전히 속은 물러져 있고 겉은 완전히 뾰족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연의 모습이 다 무너져 있으면 그런 상담이 좀 필요해요. 또 한 가지는 중독 상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독 상황이 상담이 필요하다는 건 동반이조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 이 사람들이 사실 더 심각하니까. 가족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꼭 상담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눈이 짓무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짓무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몸이 녹아내린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죠. 근데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관계에 계속 똑같은 문제가 평생에 걸쳐 일어난 사람. 그게 10대가 됐건 10대가 됐건 30대가 됐건 40대가 됐건 50대가 됐건 근데 이 관계 문제 때문에 계속 평생 타격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만 하시는 거지. 그렇죠. 왜 나는 똑같은 돌부리에 넘어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알려준 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 문제로 인생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분들은 우리가 복싱 같은 거 연습하는 거 보면 딱 보면 왜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 공 같은 거에 툭 치면 열심히 자기가 잘 치면 괜찮은데 한 대 치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와서 맞고 한 대 치고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분은 첫째, 그 링에 서면 안 되는 거야. 훈련되지 않은 자기가 훈련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 계속 공이 나서 코피가 나는데도 코피가 미처 닦아서 멈추기도 전에 또 한 번 이걸 치는 이런 자기만의 알지 못하는 역동이 있는 거거든요. 요거는 분석을 해야 돼요. 요 패턴이 왜 일어나는지. 그렇죠. 그 패턴이 때로는 자기에게도 가해가 되고 타인에게도 가해가 그렇죠. 돼서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내 일상도 무너지고 너의 일상까지 무너뜨리면 이걸 우리가 보통 장애라고 진단을 하잖아요. 그렇게 디스오더, 질서가 무너지는 이 상황이 어느 기간이 계속 오래됐고 역동이 매우 반복적으로 치명적인 현상으로 일어났다. 이러면 이제 저는 상담을 꼭 권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MZ 세대들은 자기 발로 이제 정신과도 가시고 상담실도 가는 그런 세대인데 여기에는 저는 이분들이 이제 우리 세대보다는 훨씬 더 이제 SNS에 친숙하고 이 마인드 카페 같은 어떤 온라인 상담 체계에 빨리 접속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이 온라인 상담도 좀 빨리 받으면 좋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가요? 그럼요. 대부분 이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속 터져 미치겠어요. 아니 저는 왜 이래요? 저 사람은 왜 저래요? 아니 혹은 이걸 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 일종의 선택과 진로 앞에 서는 건데 그게 감정의 진로냐 관계의 진로냐 또는 나와의 문제냐 너와의 문제냐 혹은 또 다른 미래와의 문제냐 뭐 이런 세 가지 측면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나와의 문제 속에서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 내놓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은 적이 없는 사람들은 비밀 보장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리고 이 비밀 보장 중에서도 이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상담 현장에 와서도 딱 들어오자마자 CCTV 있는지 찾아보고 녹음 녹화되는지 찾아보고 본인은 또 녹음을 해요. 이런 요소들이 약간 불안이 좀 높은 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노출은 좀 꺼리고 불안은 높고 문제는 직면해 있고 이렇다면 저는 뭐 가장 빠른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상담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또 온라인 우리 마인드 카페 같은 그런 플랫폼은 상담사에 이렇게 프로필이 쫙 있으니까 본인이 한번 이분한테 받고 싶다 해서 또 아니면 또 뭐 다른 분으로 해도 되고 이제 그런 옵션을 좀 많이 가지게 된 게 우리 새로운 분들이 좀 심리 상담을 좀 익숙하게 우리 세대보다는 좀 접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뭐 이 세대들이 이렇게 다양한 매체를 쓰는 게 저는 좋아요. 사실 MZ 세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 세대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기 때문에 맞아요. 어떤 해외 경험이나 혹은 온라인 경험을 통해서 제2, 제3, 제4의 경험을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럼요. 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정보 처리 능력이나 혹은 뭐 정보에 대한 새로운 유입력이나 뭐 있던 상황에 대한 유머에 대한 관대함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큰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체의 다양성은 나를 다양하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방법을 또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온라인 상담도 해보고 오프라인 상담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에 내가 원하는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A가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다음에 B, C, D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죠. 근데 그렇게 찾아가게 되면 단점은 있어요. 알고리즘 같은 거라 결국은 내 세계 속에 다시 빠지게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그건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죠. 상담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제 객관화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보지 못했던 나까지 보게끔 하는 이런 상황이 필요한데 이렇게 골라먹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편식을 통한 영양 불균형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나아지려고 했던 것을 사실 의사가 쓴 약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 약이 써서가 아니라 필요해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쓴 것은 내가 취하지 않겠어. 단 것만 취하겠어 했다가는 사실 상황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골라먹는 재미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고르지 말고 다양하게 접해봐라. 그렇지. 그러다 보면 스스로 또 알게 되고 스스로 찾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저는 종교도 내 종교의 아름다움을 알려면 또 다른 종교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뭐 불경도 꽤 많이 있는 편이고요. 꾸란도 꽤 뭐 읽었고요. 또 다른 종교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아우 내 종교가 참 매력적인 종교구나. 그 창조 신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신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대하는가, 우리를 무엇이라 명명하는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저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내 종교의 아름다움이 기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속한 세계의 반짝임을 보고 싶고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보려면 내가 보지 못한 세계 속에서 나를 봐야 진짜 그 반짝이는 걸 볼 수 있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종교가 갈등을 하는 것은 사실은 종교 대 종교가 만났을 때는 뭐 교리도 다르고 전통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의식이 만날 때는 접점도 많이 생기고 소통할 수 있는 접점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권순 교수님이 처음 초기에 썼던 신과 씨름하다. 저는 그 책을 지금도 좋아하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독서 보고서나
있다가 저희 이제 또 모임은 스터디그룹 같은 게 하나 예. 있거든요. 거기서도 같이 지금도 읽어요. 예. 그 책 팔리는 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팔리는 것 같아. 그 책 내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결국은 자신은 자신과 씨름하는 거잖아요. 예. 가짜 신들과 씨름한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신들과 씨름을 하는 거고 그 중에 여러 씨름을 해보면 누가 고수인지도 알고 그 씨름하는 과정에 내가 어떤 부분의 약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 속에 몇 개의 신이 있는지도 알게 되잖아요. 그 신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종교적인 신도 있지만 나라는 왜곡된 신.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세 네, 번째 자가 맞습니다. 나에게 늘 굿 이거는 아니니까 옛날에 뭐 다중인격을 중심으로 해서 23인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맞아요. 사실 네. 생각해보면 다중인격이라고 하지만 그거 다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다채로운 나와 함께 살아가며 내가 봤을 때 가장 그래도 건강하고 아름답다. 저는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도 얘기하지만 아름다운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베스트라고 하는 거는 최선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가장 선이라는 건 아름다움이잖아요. 뷰티니까 그 아름다움을 선택하기 위해 애써야 된다. 이익이 되는 거 아니면 뭐 내가 지금 달콤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걸 선택하라고 얘기하는데 신과 씨름하다라는 책을 읽으면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저는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선택하라고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참 전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대담한 사람들이랑 코너를 만들면서 우리 이호선 교수님 아마 다른 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이호선 우리 교수님의 아주 정말 이 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아주 배처럼 깊은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시그니처 질문을 하나 만들었어요. 우리 대담한 사람들의 너무 좋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주셨지만 이 말만은 꼭 남기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한 문장을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지. 저는 이런 말씀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반짝임과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를 기뻐해야 돼요. 그건 제가 가끔 이런 말 써요. 제가 1등부자다.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니 내가 1등부자다.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니 내가 1등부자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 저보다 뭐 잘 사는 사람도 많고 이쁜 애들도 많고 키 큰 애들도 많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자식이 더 잘된 집도 있고 많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전 이 정도 살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뭐 돈이 많지 않아도 굶지 않고 제 가족이 뭐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같이 서로 얼굴 보고 챙겨주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 비가 새지 않는 집, 키가 크지 않고 머리 들이든 큰 이런 가족들, 팔다리 짧은 이런 가족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전부거든요. 이 전부가 저한테는 전부기 때문에 저한테 소중하거든요. 그럼 너무 훌륭한 가족이신데. 요 전부를 예뻐해줘야 된다. 내 전부가 작으면 작은 대로 예뻐해주고 내 전부가 큰 거라면 큰 거를 기뻐하고 요게 제가 볼 때는 자기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고 반짝임을 만끽하고 감탄하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자기 안의 아름다움이 또 가족과도 다 연결이 돼 있네요, 교수님은. 그 식구들이 저의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방송에 나서 가끔 이제 남편 자랑도 하시고 너무 남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아마 이 보는 분들은 저분 조금 오버하고 저분은 좀 이렇게 방송이라서 저렇게 보태서 얘기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정말이시다. 평소에도 어찌나 그냥 남편을 사랑하시는지 좀 옆에서 힘들다. 구독자 여러분, 구독자 이벤트를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중에 추첨을 통해서 20분에게 이 마인드 카페 제품 잠이 잘 오는 군인 제품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고요. 지금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문장이 있다면 오늘 우리 교수님이 남겨주신 문장처럼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대담한 사람들 코너 만들면서 우리 교수님께 이 코너에 정말 나오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나오면 정말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어떤 분이 계실까요? 머릿속에 여러 분이 지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알면서 이 사람은 참 인간적이고 또 인격적이고 참 살수록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했던 사람이 김학철 교수라고. 근데 모르는 분이 진짜 많아요. 이 두 분이 부부라는 거를 진짜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 다행이에요. 김학철 교수가 잘 아시겠지만 미술 쪽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럼요. 사람이고요. 또 그리고 철학 쪽에서도 그렇고 그럼요. 사실 지금까지도 스테디셀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요.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사랑이 어떻게 삶이 될 수 있고 삶 속에서 어떻게 또 다른 사랑의 즙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저는 정말 살아있는 삶과 사랑의 실천자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해요. 뭐 너무나 그 많은 강연으로부터 많은 분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우리 남편 교수님인데, 야, 또 남편 교수님을 네. 추천할지 몰랐네. 네. 아니, 너무 근데 감사합니다. 이분- 제가 모시고 싶은데 네. 이렇게 또 추천했기 때문에 내가 전화할 일이 있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일단 어. 여기가 구독자가 많지 않아서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정말 저는 제가 남편이 강연을 하거나 뭘 하잖아요. 예. 아마 저처럼 열심히 듣는 사람 아이, 없을 맞아요. 거고요. 저도 뭐 저처럼 열심히 열심히 봅니다. 적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예. 저는 얘기를 나누면서 인사이트를 너무 많이 받아요. 맞아, 받고 맞아. 예.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바깥 세계 다르고 안의 세계가 다르면 얼마나 위선적으로 보이겠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 김학철 교수가 훌륭한 건 나를 견뎌. 정말 그 훌륭한 인격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렇게 바쁘신 분이 우리 코너에 와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주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교수님 또 방송인으로 사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